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가 25명, 전남이 16명입니다. 광주에서는 외국인 확산세가 이어졌고 해남에서도 다방과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추가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기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모두 외국인들입니다. 이달 들어 광주 광산구의 신규 확진자는 240명. 이 중 71명, 3분의 1가량이 외국인으로 나타나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에 나선 겁니다. 광산구는 다음 달 예방접종도 시작할 예정인데 방역 사각을 없애기 위해 불법 체류 여부도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단 생활도 많이 하고 계시고 방역에서 사각지대에 계시는데 외국인 접종률은 조금 낮고 그래서 그분들 접종률도 올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광주에서는 의료기관과 가족 간 전파 등 산발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전남은 해남 지역이 비상입니다. 다방과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어제도 추가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0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남구는 송지면 전체 주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갔고 이동 제한과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남도도 모든 시군의 배달 다방업 종사자들에게 진단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순천과 보성, 화순, 장흥에서도 산발 감염은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접종을 받으시면 감염을 82.6% 예방할 수 있고 감염되더라도 사망할 확률을 97.3%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직장, 학교, 업소 등 잇따르는 산발 감염에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민주당이 내일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순회 경선 일정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전, 충남 지역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시작해 다음 달 4일과 5일 충청 지역 순회 경선을 마치고 이후 대구, 경북 등을 거쳐 다음 달 25일과 26일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국민의힘도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고 경선 버스가 출발합니다. 오늘 열리는 전두환 씨의 재판에 전두환 회고록의 집필자인 민정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공보비서관을 지낸 민정기 씨는 3년 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두환 씨로부터 초고를 건네받아 본인이 전두환 회고록의 원고를 썼으며 조비오 신부를 두고 사탄,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도 전 씨의 워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9일 열린 재판 기일에 출석했던 전두환 씨는 다발 골수종 진단으로 선고 기일 전까지 불출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일제가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치일을 기념하는 것은 3.1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독립운동을 기리는 다짐이라며 경술국치일을 국경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경술국치일을 국경일로 정하는 결의안 채택이 2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며 기념일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의 행방이 90회째 오리무중입니다. 장흥경찰서는 지난 21일 장흥군 장평면의 한 야산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살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지내왔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자체마다 인터넷 동영상 중계,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속자 수가 적거나 판매가 부진한 경우도 있어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방송총국 김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이게 완성작인 거죠? 온라인 동영상 중계를 통해 농특산물을 파는 방송이 시작됩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입니다. 먼 거리를 직접 갈 필요 없이 실시간 중계 방송을 보면서 지역 특산품을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라이브 커머스 판매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한다고 판매가 크게 느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 접속자 수가 적어 판매가 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 방송을 한다는 사전 홍보가 부족한 탓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찍어서 이렇게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사람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고 나간 게 없으니까. 또 소비자 접근이 쉬운 온라인 판매 방식을 갖추지 않아 방송 이후 추가 매출로 이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일회성 행사처럼 진행되면 방송 제작 비용만 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판매 방식 도입 확대와 함께 실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전 홍보가 중요합니다. 판매 상품에 맞는 구매층을 대상으로 소셜 사이트나 온라인 카페를 통해 방송 일정과 주문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방송 이후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구매자 관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소비자들을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 광고 홍보에 드는 비용이 지금 발생해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민과 상인 등 판매자가 스스로 방송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의 오름세가 예상되고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와 채소류 가격도 크게 상승해서 식탁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방송총국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우유, 3년 만에 가격이 오릅니다. 낙농진흥회가 원유 가격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장 이달 말부터 우유 소매가 상승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우유가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는 식재료다 보니 가격이 오르면 우유를 사용하는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 다른 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돼지고기 가격도 걱정입니다. 사료값이 오르면서 이미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올랐는데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할 경우 가격 오름세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육가공 식품 전반에 걸친 도미노 가격 현상도 우려됩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니까 또 이게 또 뭐 소세지라든지 다른 가공식품들이 많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그게 되게 걱정이 되네요. 또 계란은 지난해보다 70%, 닭고기는 11% 올랐고 시금치와 마늘 등 채소류도 50% 이상 치솟았습니다. 먹거리 물가 급등 여파로 소비자 물가는 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달걀, 쌀, 마늘, 고춧가루, 소고기, 채소류 등이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농축수산물은 대구가 11.3%, 경북은 10.9%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불황에다 추석 전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부터 모든 시군의 다중이용시설업소에 출입자 관리 서비스 안심콜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방문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전라남도 내 7만 7천여 업체에 안심콜 이용요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심콜은 업체 방문자가 해당 업체의 고유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이 인증되는 서비스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위반했는지 회의록 공개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점검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147곳의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조사했지만 7곳만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홈페이지 주소가 없는 사립유치원 97곳은 광주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지만 15곳만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하반기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3차 추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해 1,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전라남도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는 5만 1,800여 개로 늘었습니다.
광주 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광주 광산구의 새송정과 전남 보성의 미력옹기 등 광주 전남 제주 지역의 100년 가게와 100년 소공인 34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0년 가게와 100년 소공인으로 지정되면 최대 420만 원의 시설 개선비와 온라인 판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년 가게는 고유의 사업을 장기간 계승 발전시켜온 소상인과 중소기업을, 100년 소공인은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지속 경영을 하는 소공인을 이룹니다. 세계 3대 음악 콩쿠르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수상자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다음 달 12일 ACC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콘서트에 올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각각 1등과 3등을 차지한 조나탕 푸르넬과 무카와 게이고가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매년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며 쇼팽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리고 있습니다. 명량 대첩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축제 기간에 명량해전 가상현실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선 수군 무예대회와 가요제 등을 송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축제 흥행을 위해 선착순 댓글 달기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경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빛고울 귀농 귀촌 교육 하반기 과정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광주에 살고 있는 귀농 귀촌 예정자이며 모집 인원은 40명입니다. 교육은 다음 달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에 기초교육부터 영농기술교육, 실제 농업인의 강연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하늘이 흐립니다. 오늘 서해남부 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아침까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낮 사이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인데요. 비가 계속되는 만큼 출퇴근길에 도로 곳곳에 미끄러운 곳들이 많습니다. 운전하실 때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 소식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자주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남해안 지역부터 시작돼서 오후에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더라도 비 예보가 자주 있는 만큼 우산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낮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아침은 비교적 선선해졌지만 한낮 기온은 광주와 목포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29도로 30도 안팎 보이겠고요. 체감온도는 31도를 웃돌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화순과 광주 23도로 비교적 선선하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과 나주 30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여수는 낮 최고 기온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곡성 3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영암의 낮 최고 기온 30도, 강진 31도, 해남과 장흥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비가 자주 내리고요. 30도 안팎의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